세상에,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지 뭐예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는 덩그러니 이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앞가림하기 바빴고 저는 그저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TV 드라마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간간히 걸려오는 자식들 전화에 안부나 묻는 게 다였죠.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놀라움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첫사랑 민준과는 50년 전 헤어진 후 소식이 끊겼으니 그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막연히 짐작하며 단념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되고 낡은 가구들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죠. 안 그래도 짐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이 오면 늘 엄마, 이 많은 걸 언제 다 정리할 거야? 하고 잔소리를 퍼붓곤 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부터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묵은 짐들을 하나둘 꺼내는데 제 손에 꽤 묵직한 나무 상자가 잡혔어요. 어라, 이런 게 여기 있었네 싶었죠.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건가? 아니면 제가 처녀적에 쓰던 건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바싹 마른 꽃잎들,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이 엉켜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친구들과 까르르 웃던 사진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몇 장 있었죠. 그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곤 했어요. 첫사랑 민준, 제 젊은 날의 전부였던 그 사람.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후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이름이었답니다. 사진들을 치우는데 상자 바닥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제 손에 닿았어요. 예쁜 파란색 리본으로 묶여있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었죠.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인지 얼룩까지 져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꺼내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답니다. 봉투 한 구석에 쓰인 발신인의 이름, 그것은 바로 민준이었거든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그 이름이었죠.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뭘까? 왜 이 편지가 여기에 있는 거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분명히 민준과는 헤어진 후 다시는 연락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제 결혼식 때도 오지 않았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었거든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민준의 이름이 맞았어요. 편지를 봉인했던 리본을 풀어내는데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어요. 5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가 이 편지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호기심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제 평온했던 일상은 이 낡은 편지 한 통으로 이내 완전히 뒤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애써 진정하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잉크는 많이 발해 있었지만 민준의 또박또박한 글씨체는 여전히 제 기억 속 그대로였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지에는 제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과 가슴, 아픈 고백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답니다. 민주는 편지 속에서 그가 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의 집안에 갑작스러운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고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힘든 상황에 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호련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를 향했던 제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죠.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구나. 그도 저만큼 아파하고 있었구나. 제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뒤에 이어졌어요. 편지에는 민준이 떠난 후에 힘겨웠던 삶과 함께 그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를 떠난 직후 예상치 못하게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고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에 더욱 힘든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체념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의 병든 몸과 힘겨운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들이었죠. 정수가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안하다. 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나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너를 사랑했다는 내 마음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게 남겨진 아이가 있다. 그 아이를 부디 미워하지 말아다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손은 편지를 든 채로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어요. 5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슬픔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죠. 그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의 비극적인 삶과 뒤늦게 알게 된 죽음의 그림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이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첫사랑에게 제가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편지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넘어 제게 과거의 진실과 함께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민주는 정말 죽은 걸까?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 평온했던 일상은 이 편지 한 통으로 인해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진실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 마음은 이미 편지 속 민준의 자취를 쫓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상태였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답니다. 편지 속 민준의 고통스러운 삶과 제가 몰랐던 그의 비밀,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민준은 죽은 걸까?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준은 왜 나에게 이 모든 걸 숨겼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50년 동안 제 마음속에 봉인해 두었던 민준이라는 이름이 편지 한 장으로 인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답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하고 평온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편지 속 민준의 자취를 쫓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50년 만에 민준의 흔적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낡은 주소록을 뒤져보는 거였어요. 민준이 살았던 옛 주소, 그리고 그와 친했던 친구들의 이름을 찾아봤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바뀌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서툰 손놀림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옛날 동창 찾기, 사망자 정보 조회 같은 검색어들을 입력하며 민준의 이름을 찾아봤죠.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기었답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민준이라는 흔적을 찾기는 정말이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자 저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편지 속에서 느껴지는 민준의 마지막 고백은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그에게 남겨진 아이의 존재는 제 발걸음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낡은 옷들을 꺼내 입고 밖으로 나섰어요. 민준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던 동네, 함께 자주 갔던 카페,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원까지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그의 흔적을 찾아 나섰답니다. 옛 동네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어요.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낯선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죠. 제가 기억하는 골목들은 흔적도 없이 바뀌어 있었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고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답니다. 이곳에서 민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불안감과 막막함이 저를 덮쳐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민준의 편지.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민준의 흔적을 쫓아 며칠을 헤매었지만 허탕만 쳤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더라고요. 옛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이사를 가거나 제가 알던 가게들은 간판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지쳐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민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놓친 단서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편지 속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의 동네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 동네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전에는 작고 조용했던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재개발로 인해 낡은 아파트 단지만 듬성듬성 남아 있었죠. 그곳에서 민준이 잠시 머물렀다는 낡은 여관을 찾아 나섰지만 이미 다른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민준의 편지 속 아이의 존재가 제 발목을 붙잡았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신 게 눈에 들어왔죠. 백발의 할아버지셨는데 왠지 모르게 민준과 비슷한 연배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께 다가가 말을 걸었답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 50년 전쯤 민준이라는 분이 사신 적이 있나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니 제 얼굴을 한참 동안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민준이라 혹시 자네가 그때 그 정수기인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50년 만에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은 민준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철수 아저씨였답니다. 철수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지 속에 다 담지 못했던 민준의 비극적인 삶을 알게 되었답니다. 민준이 저와 헤어진 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집안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준이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편지 속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막연히 설마 하고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철수 아저씨의 입을 통해 직접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힘이 쭉 빠지는 듯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50년 동안 헤어졌던 첫사랑이, 그렇게 제가 다시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철수 아저씨는 제게 민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본 사람이 자신뿐이었다고, 그가 얼마나 외롭게 세상을 떠났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꼭 전해달라며 유품처럼 간직했던 작은 상자 하나를 주었답니다. 그 상자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민준의 유일한 혈육인 아이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아들었죠.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의 편지, 그리고 50년 만에 만난 그의 친구. 제 눈앞에 놓인 상자는 또 어떤 진실을 품고 있을지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답니다. 철수 아저씨에게 민준의 부고를 들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0년 동안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죠.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철수 아저씨가 제게 건넨 작은 나무 상자가 제 손 안에서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으니까요. 그 안에는 민준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편지에 언급되었던 숨겨진 아이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을 터였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결혼사진 한 장과 함께 빛바랜 아기 신발, 그리고 오래된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답니다. 결혼사진 속 민주는 저와 헤어진 후 만났던 여인과 함께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어요. 아기 신발은 너무나 작고 낡아서 민준이 그 아이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겼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통장 사본이었어요. 민준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는 주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출금 내역에는 아동복지 시설 후원금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어요. 민준이 그토록 힘들게 살면서도 그 아이를 복지 시설에 맡기고 꾸준히 후원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그리고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철수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편지 속 비밀의 조각들을 맞춰주었답니다. 민주는 저와 헤어진 후 집안의 몰락과 함께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를 잠시 돌봐주던 먼 친척 여인과 하룻밤 실수로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민주는 아이의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책임감을 느꼈지만 도저히 자신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대요. 자신처럼 가난과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결국 아이를 복지 시설에 맡기고 뒤에서 몰래 후원하며 지켜봐 왔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것이 비극적인 진실이었어요. 민준이 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이 모든 비극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었답니다. 제가 50년 동안 품어왔던 민준에 대한 원망과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만이 남았죠. 그는 저를 떠난 후에도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자 속에 담긴 낡은 사진과 통장 사본, 그리고 철수 아저씨의 이야기는 민준의 마지막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숨겨진 아이의 존재를 향한 강력한 단서가 되었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50년 전 민준이 저에게 남긴 편지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그의 아픈 비밀과 함께 그의 유일한 혈육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제게 안겨주었답니다. 민준의 아픈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가 편지 속에서 언급했던 아이, 그리고 철수 아저씨가 건넨 단서들, 그 모든 것이 저를 그의 자녀에게로 이끌고 있었죠. 통장 사본에 적힌 복지, 시설 이름을 토대로 어렵게 수소문했어요. 50년 전의 기록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민준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는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한 사회복지법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은 민준이 아이를 맡기고 꾸준히 후원해왔던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설을 방문했고 담당자에게 민준의 편지와 상자 속 단서들을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담당자는 놀라워하면서도 저의 간절한 마음에 공감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게 민준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김도현. 그 이름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도현 씨는 제가 동네 경로당에서 가끔 마주쳤고 제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얼굴을 익혔던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가 그저 착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가 민준의 아들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현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제가 왜 자신을 찾는지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민준의 이름을 언급하며 편지를 보여주자마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났고 저는 그에게 민준이 남긴 편지와 상자 속 물건들, 그리고 철수 아저씨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죠. 도현 씨는 제가 건넨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눈가에는 저처럼 눈물이 가득 고였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도현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 편지에는 다 담지 못했던 민준의 더 큰 비밀과 그를 둘러싼 비극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사실 민준의 아들이 아니라 민준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민준이 저를 떠난 후 그를 돌봐주던 먼 친척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민준은 그 여인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유산되었고 민준은 그 후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고 했죠. 도현 씨는 자신과 민준은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민준이 유산된 아이를 잊지 못해 고통스러워할 때 자신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유산과 함께 저에게 전해달라던 마지막 유언까지. 민준은 자신이 친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자 평생 돌본 도현 씨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던 거죠. 이 모든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답니다. 저는 도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준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의 편지 속에 담겼던 아이라는 고백은 사실은 그가 품었던 상실감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거죠. 눈앞에 도현 씨는 민준이 남긴 유일한 가족과 다름없었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민준에 대한 모든 오해와 원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과 함께 새로운 인연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도현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민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그가 저를 떠난 후 겪었던 상실감과 외로움,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비극적인 운명까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민준에게 향했던 지난 50년간의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밀려왔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이 편지 속에 남긴 체념과 절망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가 되었죠. 그는 저를 떠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구나.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구나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민준아, 바보같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미 세상을 떠난 그에게 닿을 리 없는 후회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조금만 더 그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그를 이해했더라면 그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도현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는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편지를 전해달라는 유언까지 남기셨으니까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더욱 목 놓아 울었죠. 민준이 마지막까지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비록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만은 영원히 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민준에 대한 모든 오해와 아픔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도현 씨는 민준의 유일한 가족으로서 저와 함께 민준의 삶을 애도하고 그를 이해해 주었죠. 저는 비로소 5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제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모든 원망과 슬픔은 치유의 눈물로 씻겨 내려갔어요.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답니다. 비록 민준은 제 곁에 없지만 저는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의 마지막 흔적인 도현 씨를 만나게 되었죠.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의 편지 한 통이 제 삶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답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온 평화와 함께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어요. 민준을 향한 오해와 원망이 사라지자 제 마음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평화와 함께 민준의 자녀인 도현 씨에게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는 민준이 평생을 외로워하며 지켰던,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 마지막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던 아픈 사연의 증인이었으니까요. 도현 씨 역시 저에게 많은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는 민준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했죠.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그 후로 저는 도현 씨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민준과의 젊은 시절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도현 씨는 아버지의 학창 시절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죠. 그는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아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젊은 날을 저를 통해 알아가는 듯 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도현 씨를 통해 민준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가 남긴 유일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도현 씨는 저에게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답니다. 자식들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아니 느끼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애가 제 마음속에 피어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럼 기꺼이 그렇게 불러주렴. 그 순간 민준이 남긴 편지는
단순히 과거의 비밀을 담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우리를 이어주는 새로운 인연의 근이 되었답니다. 도현 씨는 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주말이면 저를 찾아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도 했죠. 때로는 제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저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저는 도현 씨를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외로움과 공허함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민준이 남긴 아픔의 흔적 속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을 발견한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민준의 편지가 가져온 충격적인 진실은 저에게 깊은 슬픔과 후회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도현 씨라는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민준은 저를 떠나면서도 마지막까지 저를 잊지 않았고 그의 죽음과 함께 남겨진 아픔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이어준 셈이었죠. 이 모든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이제 도현 씨와 함께 민준의 삶을 기억하고 그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도현 씨를 통해 민준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그와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되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50년 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아픔과 비밀이 해결되자 저는 비로소 깊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야 자유를 찾은 것 같았죠. 제 일상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도현 씨가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죠. 그는 제가 좋아하는 산책길에 동행해 주기도 하고 제가 어려워하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그의 젊은 활력은 제게도 전염되는 듯했죠. 저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는 외출 자체가 귀찮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도현 씨와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자식들도 그런 저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엄마, 정말 보기 좋으세요. 요즘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 평화였어요. 50년 동안 민준에게 품었던 오해와 원망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대신 그를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만이 남았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인 도현 씨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민준이 남긴 편지 한 통이 저에게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준 셈이었죠. 도현 씨는 민준의 흔적이자 제 삶에 찾아온 새로운 빛이었어요. 그와 함께 민준을 추억하고 그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저는 그를 통해 민준의 마지막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도현 씨 역시 저를 통해 아버지의 잃어버린 젊은 날과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민준과의 아픈 이별,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비극적인 그의 삶, 이 모든 것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도현 씨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제 황혼기는 더 이상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민준이 남긴 사랑과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으로 가득 찬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민준의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는 저의 70평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답니다. 5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첫사랑의 비밀이 밝혀지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족인 도현 씨를 얻게 되면서 저의 황혼기는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게 되었어요. 민준이 저를 떠나면서도 마지막까지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남긴 아픔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현 씨와 저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아들 같은 존재이자 민준의 사랑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이죠. 매일 아침 도현 씨의 안부 전화로 하루를 시작하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의 활기찬 모습은 제게 젊음을 불어넣어주고 저 역시 그에게 삶의 지혜와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며
우리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금 느끼고 있어요. 민준이 남긴 편지는 단순히 과거의 유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를 짓누르던 오랜 아픔을 치유하고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 편지 덕분에 저는 민준을 향한 오해를 풀고 그의 비극적인 삶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현 씨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답니다.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아요. 7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도현 씨와 함께할 하루를 계획하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잃었던 웃음소리도 되찾았고 제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요. 자식들도 제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있답니다. 누군가는 늦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무슨 가족이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과 인연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민준의 편지가 가져온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는 제게 황혼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민준의 사랑과 도현 씨의 따뜻함 속에서 매일매일이 제게는 다시 시작된 우리들의 이야기이니까요.